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진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 현상들, 그 관계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면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경제가 과열되는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이걸 막으려는 중앙은행의 노력, 그러다 생기는 경기 침체, 그리고 마침내 이 둘이 합쳐진 최악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 흐름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 마지막엔 시장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죠. 경제가 과열될 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 간단히 말하면 그냥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어제 10,000원으로 사던 점심이 오늘은 11,000원이 되는 거. 다들 겪어보셨죠? 똑같은 10,000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내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건 말 그대로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겁니다.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중에 돈이 막 풀려서 너도 나도 사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마치 경매처럼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비싸지는 거예요. 갑자기 국제 유가가 폭등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경제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면 누군가는 찬물을 끼얹어서 좀 식혀줘야 하잖아요? 그 소방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지금부터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 과열된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는지 한번 살펴보죠. 중앙은행이 가진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금리 인상, 이자율을 높여서 대출 받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돈을 덜 쓰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게 되면서 경제의 속도가 좀 늦춰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있는데 바로 양적 긴축, 줄여서 QT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 자체를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직접 쫙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죠. 이걸 보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딱 보이죠. 마치 자동차 운전 같아요. 경제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긴축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요. 반대로 경제가 너무 꽁꽁 얼어붙었다 싶으면 완화라는 X를 밟아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거죠. 이 브레이크와 엑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끽 하고 멈춰버리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걸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기 침체는 말 그대로 경제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시기예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춥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안타깝게도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죠. 보통 경제 성장률, 즉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념이 확실히 비교가 되시죠?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인 거고 경기 침체는 반대로 돈이 너무 안 돌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쪽은 너무 뜨거운 불, 다른 한쪽은 너무 차가운 얼음,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정반대에 있는 불과 얼음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경제는 쪼그라드는 경기 침체가 더해지는 것.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뜨거운 물가 상승과 차가운 경기 하강이 함께 온다니 정말 악몽 같은 조합이죠. 이게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1970년대에 전 세계가 이 끔찍한 악몽을 겪었습니다. 바로 오일 쇼크 때문이었죠. 갑자기 석유 가격이 몇 배로 폭등하니까 공장을 돌리는 비용부터 물건을 운송하는 비용까지 모든 비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너무 비싸지니까 기업들은 공장 문을 닫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결국 미국은 실업률은 높은데 물가까지 미친 듯이 오르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동시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이 상황을 정책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덫에 걸린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가시밭길, 저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 덫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직접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고 상상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눈앞에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금리를 확 올려서 물가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끔찍합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 경기가 아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기업들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은 안 되겠네요. 경기를 완전히 죽이는 길이었어요. 자, 그럼 플랜 B로 가봅시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어떨까요? 결과는요,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미 통제 불능이던 물가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리는 거죠. 최악의 경우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래서 딜레마고 덫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금융시장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더 높은 수익을 줬던 성장 모드에서 어떻게든 내 돈을 지키려는 안정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은 피하고 대신 달러, 금, 미국 국채 같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꿈을 파는 성장주보다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사람들이 꼭 써야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쪽은 불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꽁꽁 얼어붙은 이 고장난 시소 위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아마 오늘날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풀어야 할 가장 무겁고도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